일단은 맞아. 기초적인 거를 완벽하게 해서 잘된 거, 이미 입증된 것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면서 근데 그대로 가면 당연히 식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를 붙여야죠. 사실 자청님과는 김작가TV 구독자가 몇만 명 좀 안 될 때 한 6, 7만 명 정도 됐을 때 제가 키웠죠. 네. 3년 전에 인터뷰로 뵀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좀 사실 좀 친하게 지냈잖아요. 네네네. 친하게 좀 지내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메일이 좀 종종 오더라고요. 뭐 전화나 저한테 전화 와서 자청님이 뭐 연봉 10억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준 3년 전에 좀 사기꾼 사짜 네.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마다 제가 그때마다 약간 곤혹스러웠어요. 약간 그런 기질이 보이는 네, 부분이 있죠. 살짝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마침 또 이번에 역행자라는 요 책을 출간하셨는데 저는 사실 뭐 잠깐 그래도 마케팅하는 친구니까 그치.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3주 연속하고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면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놀라는 게 제가 직업이 원래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되게 놀라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최고 많이 갔던 게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4위인데 야, 1위를 3주 연속 하다니 이 정도면 설사 사기꾼이더라도 설사 사짜더라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배울 게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기꾼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편식하면서 보지 말자. 약간 네.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긴 하죠. 늘 말씀하시는 뭐 주식이든 뭐 책이든 뭐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공략집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공략집이 있는지랑 이번 책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됐는지 전 진짜 작가로서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겸손부터 하면은 저는 사실 진짜 대단하진 않아요. 그냥 약간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걸 그냥 잘하는 거고. 지금 너무 잘해. 흔히 말하는 어그로.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막 뭐 진짜 세상에 부자 많고 진짜 사업 잘하는 분들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는 뭐 직원 100명 있는 사업가긴 하지만 뭐 실력이 좋진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도 자연스레 여러분 어그로 들어간 거예요. 직원 100명이라는 어그로. 일부러 넣었잖아 지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얼굴만 보고서 너무 어린데 뭘 떠들려나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만약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전 두 가지로 답을 하고 싶어요. 뭐요? 근데 이게 잘릴 수도 있는데 좀 19금이라 가지고 왜 뭔데? 첫 번째는 피카소 전략. 피카소 알죠? 뭐 유명한 사람이. 두 번째는 이제 모텔 이론. 모텔? 네. 호텔 이론 하면 안 돼요? 아니야, 모텔로 해야 돼. 19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용하면 더 저는 돈 버는 법이든 마케팅이든 책이든 유튜브든 다 같은 원리라고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역시 우리 어그로 대망 자청님. 자, 피카소 이름 뭔데요? 얘기해 주세요, 빨리. 유튜브를 예를 들게요. 네, 근데 이게 다 뭐 주식이든 뭐 다 뭐든 이제 사업이든 다 통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좋아요. 피카소가 엄청난 추상화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예술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이 원래 정신병자인 것 같으세요? 뭐 어떠세요? 원래 뭐 그냥 괜찮으신 분이었을 텐데 뭔가 예술 쪽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뭔가 좀 힘들어진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도 뭐 문외한이라 정확히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거의 완전 기초부터 사실주의,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부터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서 이제 이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면서 여기에 창의성을 붙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네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그래도 좀 꽤 괜찮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제가 20개 만에 이제 어쨌든 잘 되고 뭐 그랬었는데 그쵸. 제가 그래서 가끔 유튜브 컨설팅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답은 간단해요. 뭐요? 내가 하려는 주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4명을 뽑아서 네네. 그 사람들의 인기 영상을 거의 카피까지는 아니지만 모방을 하면 돼요. 이거 되게 맞는 말이죠. 벤치마킹 하는 거죠. 이미 조회수가 터졌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다는 뜻이에요. 맞아. 그래서 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자기만의 예술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피카소가 완전 기초적인 거 잘 하듯이 기초. 그래서 책 베스트셀러 종합 1등에 대한 노하우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모방이죠. 그러니까 모방해서 예술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돈 버는 법, 경제적 자유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책이 3개 있어요. 20년 가까이 잘 된 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의 추월차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하나는 4시간도 좀 잘 됐어요. 팀 페리스라고 그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예요. 이게 이제 거의 경제적 자유 얻은 20, 30대들이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4시간이랑 부의 추월차선인데 어쨌든 저는 잘 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 3권의 책의 제목은 어떻게 했냐, 첫 줄은 뭐로 했냐, 첫 페이지는 뭐로 했냐, 목차는 뭐로 했냐, 내용의 구성은 어떠한가,
그걸 다 분석했군요. 그쵸.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잘 됐던 이유는 20개 만에 16만이면 되게 자기개발 쪽에서는 너무 거의 잘된 탑 거죠. 클래스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피카소 전략. 겸손함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일단은 맞아. 기초적인 거를 완벽하게 해서 네. 사람들 잘 된 거, 이미 입증된 것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면서 맞아요. 근데 그대로 가면 당연히 식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뭔가를 붙여야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본인의 머리를 너무 과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해. 근데 그거는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를 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처음부터 창의적이게 하는 거지. 이미 피카소는 완벽하게 앞전에 있는 모델들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뭔가 새로운 거를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제일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은 다 이미 해외에서 성공한 모델들을 한국에 가져온 경우들이 잘 돼요. 우리나라도 과거의 사업이 일본의 사업들 벤치마킹해서 카피해가지고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저 말씀한 거 진짜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유튜브, 예를 들면 먹방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으면 먹방이라는 게 뭐 구도라든가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뭐 맞아요. 카메라라든가 어떤 음식을 할 것인지 막 고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는 너가 고민하지 마라. 맞아요. 지금 최상단에 있는 탑 랭킹 1위부터 30위까지 딱 매기고 그분들이 어떤 카메라 쓰는지 그분들이 어떤 구도로 음식을 맛있게 어떻게 음식이 많아 보이게 찍는지 그걸 보고 하면 그분들은 너의 그 지금 시행착오를 다 겪고 맞아요, 만든 게 맞아요. 그 완성품인데 너가 왜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처음부터 다 겪으려고 하냐. 그래서 먹방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순서를 매겼어. 근데 탑 10에 있는 애들의 탑 10 그 영상들 100개 있잖아요. 그 중에 만약에 80개가 해산물이야. 예를 들어. 해산물 그럼 그냥 해야죠. 해산물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뭐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약간 나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창성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방성으로 어느 정도 내 기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얹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목도 그렇고 네. 특히 첫 페이지, 첫 문장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3주 연속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죠. 부에추얼 차선도 처음에 람보르기니 탄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서서 이제 거기에 감탄하는 내용이 되게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 이미지를 줘야 네네. 된다. 그런 어떤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야,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 사자 냄새나는 자청님 이야기 제가 좀 솔깃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모텔 이론은. 그러니까 모텔 이론은 이제 이것도 역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든 돈 버는 법이든 연애든 책 출판이든 전 다 똑같다고 보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아, 급하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 바로 모텔을 가자 그래. 그럼 가나요? 일단 저는 모텔 가져가지 아 근데 이거 않습니다, 편집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계단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이 한 계단 한 계단 10계단까지 있으면 이 10계단을 다 밟으면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라는 것도 천천히 정중하게 말을 걸거나 정중하게 말을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주고 내가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이렇게 10단계를 천천히 밟아 나가면은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모텔 이론 이게 모텔 왜 아무튼 그런 게 있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 제품 사세요 하면은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죠. 근데 그거를 천천히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를 사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 제품이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지를 스며들듯이 가야 돼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 계단, 모텔과 똑같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구성을 했어요. 처음에는 일단 누구나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되게 쉽게 쓰여져 있어요. 서문은 누구나, 전 국민 누구나 그러니까 표본이 넓은 거죠. 넓게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1장에서는 제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지적인 사람들은 스토리에 대해서 약간 좀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중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게 맞아.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로 갔어. 그 다음에 점차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많이 다 어렵게 써놨어. 그러면은 역시 잘 안 팔려요. 그렇죠. 너무 대중성이 없는 책이야. 그럼 또 너무 좋기 때문에 역시 종합 베스트셀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대중성 있게만 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중성 있게 초반에 쓰여지면서 점차 이거 깔때기를 줄이면서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제일 좋은 개인적으로 평 중에 하나가 뒤로 갈수록 너무 좋은 책이다라는 저는 그런 평을 듣거든요. 실제로 저도 6, 7장 이쪽으로 갈수록 더 좋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책들이 앞에서 되게 이렇게 하고 이게 별거 없잖아 뒤에서. 그렇죠. 초반에 막 힘을 다 실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감성과 대중성을 잡으면서 점차 좁혀 나가는 책 구성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대중성 있게 쓰면 종합 베스트셀러 딱 하고 끝나요. 근데 이거를 뒷부분으로 가서 또 심화 있게 써버리면은 이게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올란 다음에 또 오래 지속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는 어쨌든 내려가는 가겠지만 자기 개발 쪽에서는 저는 되게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종합해서 4위까지 가봤는데 이 책을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1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유. 그래서 이제 그런 피카소 전략과 그 모텔 이론, 이 천천히 단계를 내가 상대방한테 팔고 싶다고 해서 제발 사주세요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게 얼마나 괜찮은 건지를 하나씩 되게 조급하지 않게 보여주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깊게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아니, 그 모텔을 만약에 그냥 조금 더 호텔로 표현하면 어쨌든 뭐 이성을 만났을 때 아무리 마음에 들었어도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들었어도 당장 내가 다 가져가면 누가 가겠어. 그쵸. 거기서 신뢰를 쌓고 계단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네요. 그래서 한 가치를 되게 천천히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 만약에 갤러리아 폴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 않습니다. 100억짜리 뭐 집을. 네. 근데 그걸 여자한테 100억짜리 집이 있어요라고 어필을 하는 것보다는 저 서울숲에 되게 산책을 자주 가요. 어쨌든 표현법이 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되게 작게 직접적으로 딱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단을 밟아 나가는 거에 대해서만 기억만 해도 네. 그래서 사업자들도 항상 실패하는 게 내 제품이 너무 좋아. 빨리 돈 벌고 싶어. 너무 급해. 급해요. 그래서 광고들 보면은 저는 와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럴 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인스타 광고 이런 거 보면은 맞아. 아니, 저도 이거 진짜 와닿는 게, 저도 이제 김작가 TV에 워낙 이제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봐주시니까 많은데,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뭐 식사 자리든 뭐 술자리 나가면 꼭 새로 누구를 소개시켜 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왜 소개해 주는지도 대충 눈치는 채죠. 그럼 나가면, 나가서 저 인사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 계단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마지막 10개 탄 계단에서 나랑 호텔 가자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얘기하면 그쵸.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 의도를 3시간 동안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그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만 계속 보여주면 이쪽에서 와 이 사람 한번 촬영하면 괜찮겠다. 그렇죠. 왜냐면 전 늘 콘텐츠를 찾는 사람이니까. 그쵸. 괜찮은 분이면 제가 그런 먼저 거를 연락할 수 느끼게끔 있는데. 그 전략을 그 모텔 이론을 기억을 해야죠. 네. 모텔 이론의 10단계 계단. 이거 너무 와닿네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바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모텔 이론에 당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책을 홍보를 해야 됐었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때 계속 이걸 들고 있으라는 거야. 그게 너무 이상하죠. 이것도 모텔 이론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저는 여기 영상에 나와서 그 단순하게 이게 잘 팔린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책 사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했지만 사람들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해졌죠. 지금 이제 요거 SE시다에서 주문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모텔 이론에 우리가 지금 걸려 모텔 이론이랑 피카소 전략 저거 뭐야? 약간 이러면서 이제 아 저렇게 잘 될 수가 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스며드는 거죠. 이걸 직접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저 이거 광고하러 왔습니다 하면 바로 이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모텔 이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야, 요 영상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이 큰 그림에 파닥파닥 뭔가 낚였다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종합 베스트셀러 1등인데 뭐. 네, 역시 안 사셔도 됩니다. 역시 모텔 이론 창시자는 다릅니다. 안 사셔도 됩니다. 이미 살 수밖에 없어. 계속 보이거든. 이것도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네네. 아무튼.